오늘은 예전에 다뤘던 조선의 경신 대기근에 이어서 해외에서 있었던 또 다른 대기근인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일단 아일랜드라는 나라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일랜드는 비가 자주 내리고 겨울에도 비교적으로 따뜻하며 습한 기후를 보이는데, 이러한 기후로 인해 토지는 항상 녹색을 띠고 있어서 아일랜드를 녹색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일랜드고 뭔가 별명도 녹색의 나라니까 평화로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 치고는 꽤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아일랜드는 켈트족이 기원전 5세기쯤부터 넘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8세기부터 11세기 동안 바이킹족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고, 바이킹족이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1100년쯤인 12세기 초 잉글랜드군이 침략해오면서 식민지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2세기에 부분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에서는 전쟁, 반란, 재산 몰수가 잇따랐고 16에서 17세기에 영국의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아일랜드의 발전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일랜드는 약 800여 년이라는 세계 역사상 거의 가장 오래된 식민지가 되는데, 그러면서 아일랜드는 감자 하나에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식민지 하다가 감자 얘기냐고요? 오늘 대기근 이야기는 감자 이야기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원래 감자는 유럽에서 환영받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감자는 원래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이 원산지인데,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유럽인들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작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프랑스가 유독 그렇긴 했지만 유럽인들은 뭔가 땅 위에서 자라는 건 평민들에게 어울리고 나무 위에서 자라는 열매 같은 건 귀족들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땅 밑에서 자라는 이 귀한 덩굴식물, 이 덩이식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무나 순무 같은 건 존재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덩이식물 같은 감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처음에 이 덩이줄기가 아닌 싹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부분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감자에는 독이 있는 식물이다 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감자에 독이 있긴 합니다. 감자의 싹이나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는데, 먹게 되면 현기증이 나고 구토를 유발하는 등 중독 증상을 보이는데, 이 솔라닌의 치사량은 고작 400mg 정도입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100g에는 20mg 이상의 솔라닌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껍질에 많고 살에 적게 들어있기도 하고, 얼마나 초록색으로 변했느냐에 따라서 솔라닌이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자 하나에 솔라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굳이 치사량까지 먹지 않더라도 먹었을 때 구토, 식중독, 현기증, 두통 등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호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량으로 섭취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자는 덩이 줄기로 번식을 하고, 감자 씨눈이 있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팍 심어도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는 하나님이 씨앗으로 번성하는 식물을 창조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식물은 씨앗으로 번식하지도 않으니까 귀한 식물임에 틀림이 없다.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상한 식물이다. 이것은 사악한 존재다. 이건 악마의 식물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감자는 악마의 식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럽에 마녀 사냥이 한창 성행했을 때, 그때 이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렸던 감자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냐면, 세상 모든 생물이 암수의 조화로 씨앗을 만들어서 자손을 남기는데, 감자는 덩이 식물만으로 번식을 한다 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감자한테 심지어 너 유죄!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감자가 유죄가 됐어. 마녀랑 같이 감자가 화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마의 식물로도 모자라서 마녀로 몰려 맛있게 화형에까지 처해지게 된 감자가 어떻게 유럽에 보급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각 나라의
왕들 덕분입니다. 전쟁과 기근, 재정난 등으로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자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구황작물인 감자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어요. 각 나라의 왕들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악마의 식물이잖아. 그렇다고 막 왕이 지금부터 너네 이거 먹어 이렇게 한다고 먹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감자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들였죠.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귀족들을 막 초대를 해서 감자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감자 파티를 벌였어요. 근데 잘 몰랐던 거죠. 감자랑 감자 이파리랑 감자 줄기까지 요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솔라닌 중독으로 개고생을 해서 영국에서는 거의 한 19세기 들어서 감자가 좀 이제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늦게 보급이 된 편이에요, 영국은. 노력은 했다 정도.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먼저 유발을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 궁금하지 너네들? 이렇게.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군인들을 시켜서 감자밭에 보초를 서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소중하니까 나의 군인들을 시켜서 보초를 서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만 하고 감자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강제하게 돼요. 너네들 이제부터 감자를 재배하지 않으면 귀랑 코를 잘라버리겠어. 너네들 감자 재배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 귀랑 코를 자른다고? 그래도 난 악마의 식물을 심지 않을 거야. 야구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게 심리전인데 대단한 심리전이에요. 감자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 귀족이 한다고? 귀족만 먹을 수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점 한 명씩 감자를 먹게 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프로이센에 감자가 도입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시도 자체는 거의 마지막인 프랑스는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가 적극적으로 감자 재배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 막 옷이랑 단추구멍 이런데 감자꽃으로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에 꽃 꽂고 이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감자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감자꽃이 참 예뻐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정원에다가 감자꽃을 쫙 심어놔요. 관상용으로. 그리고 프로이센을 벤치마킹 했는지 감자밭에 파수꾼을 보내고 감자가 맛이 좋으니까 이제부터 왕족이랑 귀족들만 먹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 감자밭을 또 지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훔쳐먹는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거죠. 훔쳐먹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또 호기심을 더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밤에 감자를 막 서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감자가 꽤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들의 그 각고의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감자를 사람들이 딱 심었는데 감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뭐 막 엄청 척박한 땅에도 그냥 막 심으면 자라고 덩이식물이잖아. 그냥 하나만 심어도 막 줄줄이 막 둘둘둘 딸려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충 던져주면 자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척박했던 아일랜드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면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감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아일랜드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감자를 많이 먹었던 건 아니고 거의 강제된 것에 가까웠어요. 아까 제가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다고 했잖아요. 16세기부터 잉글랜드 국교가 성공회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헨리 8세 이야기 알죠? 그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로 바뀌면서 아일랜드인들한테 성공회를 믿어!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가톨릭을 믿고 있었던 아일랜드인들은 여기에 저항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겠어! 이렇게 했는데 잉글랜드의 지배층은 아일랜드인들을 무력으로 탄압을 했고 아일랜드 자영농들의 토지를 싹 다 몰수해서 아일랜드로 넘어온 잉글랜드인들 혹은 개종한 아일랜드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인들이나 개종한 일부 아일랜드인들이 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이 되었고 나머지 아일랜드인들은 기본적인 시민권까지 박탈당한 채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소작농들은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영국이 필요로 하는 밀과 옥수수 같은 작물을 경작하고 소와 돼지를 키우는 플랜테이션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약간 테스트베드로 쓰인 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후 아일랜드 농부들이 본격적으로 감자에만 의존하게 된 건 17세기쯤입니다. 1600년대 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자 이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아일랜드는 더욱 더 강하게 여기 잉글랜드에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1641년과 1689년 두 차례에 걸친 잉글랜드 내전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땅이 엉망이 돼요. 그런데다가 끊임없이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던 아일랜드를 명예혁명 때 윌리엄 3세와 메리 여왕의 네덜란드 군대가 철저하게 짓밟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농토는 남아나지 않았겠죠. 결국 아일랜드인들은 더욱 척박해진 환경과 소작의 대가로 얻은 그 작은 땅에 심을 작물로 영국인들이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척박한 곳에서도 빠르게 자라며 연간 생산 칼로리가 최대치인 감자를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감자가 없었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나 다른 생계 수단도 없고 빵을 만들 곡식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이 황폐한 지역에 아일랜드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감자밖에 없으니까요. 가성비가 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까 그래도 밀도 키웠다 그랬고 옥수수도 있었다 그랬고 돼지도 키울 정도면 그래도 마냥 감자만 먹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싶죠? 조금 오바하는 것 같죠?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서부의 농민 계급 여성들 중에서 감자를 삶는 것 이외의 요리 기술을 지닌 여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서부의 농민들은 자신이 기른 다른 작물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영국인들에게 수출하고 남은 그 버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버터밀크랑 감자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거를 또 그리고 당시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삶아만 먹는 거야. 감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쪄먹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어디 발라먹고 으깨가지고 샐러드 만들어 먹고 그렇게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마냥 그냥 삶아 먹었다는 거지. 얼마나 진짜 감자가 싫었을까. 자, 그런데 1845년 감자국 아일랜드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5년 여름, 그제까지만 해도 싱싱했던 감자들의 잎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갖고 갑자기 한순간 온 들판에 감자들이 쓰러져 눕고 뿌리까지 썩어가는 감자 역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감자가 넘어온 남미 대륙 안데스 지역에서는 감자가 병에 걸려서 전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서 심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물론 감자 역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기호성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도 수미 감자가 있고 일반 외국에서 들어온 감자가 있고 또 자색 감자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품종이 다양하면 어떤 병원균이 덮쳐도 그 중에서 이 병원균에 강한 살아남는 품종이 있기 마련이니까 전멸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감자가 아일랜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품종을 골라서 선정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수확량이 많은 단일 품종의 럼퍼라는 감자종이 있었거든요. 이 럼퍼라는 감자를 선별 재배하게 됐고 이 아일랜드의 유일한 감자 품종이 역병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감자 역병의 또 다른 이름은 감자 마름병이에요. 첫 마름병의 등장은 1842년쯤에 미국에서부터였다고 해요. 근데 미국은 다양한 작물을 키웠고 감자 의존도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고 이 감자 전염병에 대한 유럽 최초의 보도가 나온 시점은 1845년 8월 16일 원예 전문지에서 영국 남부 와이트섬에 잎 마름병 변이종이 상륙했다라고 보도한 게 시초입니다. 그리고 저 짧은 한 줄에 담긴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서 감자 마름병 하나로 인해 아일랜드는 유례없는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대기근은 기록상에 남아있는 것 중 최악이었어요.
그 전에도 기근이 있기는 했지. 과거 10년 동안 5차례의 기근이 발생했고 그 횟수도 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전부 다 국부적인 피해에 그쳤는데 이 1845년대에 왔던 기근은 아일랜드 전역에 최초로 감자 흉년이 들었을 뿐더러 그해 가을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어디에서도 감자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부 다 유럽에 이 감자 마른병이 퍼진 거예요. 감자 마른병의 곰팡이균이 특색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해충들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 역병은 순식간에 유럽으로 퍼져나가요. 특히나 따스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인 아일랜드에서는 불과 일주일 만에 농지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들판이 검게 변하며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845년에 어떤 사람이 친척 집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일랜드로 갔는데 남쪽을 여행할 때까지만 해도 들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온 들판이 다 냉해를 입은 것처럼 변해 있었고 다 말라 죽어서 잎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감자를 많이 먹었냐면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감자를 6kg를 먹어요. 이게 개수로 따지면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50개에서 80개의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감자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그냥 감자만 먹는 거예요. 아마 크기도 되게 작았겠죠? 그 정도로 감자에 의존하던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어떻게 전염병이 돌지 않은 감자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뒤졌는데 이미 늦었죠.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굶어 죽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근근히 버텼고 그나마도 집에서 내쫓긴 사람들은 벌판이나 길거리 혹은 지주의 성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감자 역병이 돈 건 알겠는데 왜 집에서 내쫓긴 걸까요? 감자를 못 캐와서 집에서 바가지를 긁어서 쫓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당시 지주들은 아일랜드 소작농들이 감자 흉작으로 인해서 소작료를 내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에도 너무 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주들은 그러면 어차피 이 소작농들 감자나 재배하는데 싹 다 쫓아내버리고 이 땅을 좀 더 비싼 작물을 심으면 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사는 마을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강제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약 30만 명 정도가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아낸 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강제로 퇴거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처벌하겠다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아일랜드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마른병이 최초로 그들의 땅을 덮친 1845년부터 한 4, 5년 동안 아일랜드는 기근, 질병, 인구 감소 같은 온갖 물리적인 고충을 겪어야 했어요. 물론 대기근은 7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한 언론인은 당시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 식민지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고 가난한 나라도 많다. 그 나라에는 거지들이 득실거린다. 그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국민이 거지들인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살이 어떻게 뼈와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었다. 쥐들이 그들의 살을 파먹었고 다음날 아침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로 죽어 있었다. 어린이들의 배는 영양실조로 곧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해 그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이 터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마을은 황폐화되었다. 그들은 영국인 대지주의 집 앞에 모여들어 식량을 요구했으나 곧 영국군이 그들을 쫓아냈다. 이곳은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아일랜드 농부들을 위해서 내가 10,000파운드를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이 됐다.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1,000파운드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돈을 주겠다는데 거절을 하지?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영국 여왕이 2,000파운드밖에 지원을 안 한 거야. 아일랜드에.
근데 자기가 2,000파운드밖에 안 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10,000파운드 지원하면은 자기가 뭐가 돼요? 면이 안 서잖아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지원 방식이 미국산 옥수수를 들여와서 싸게 파는 거야. 장난해요?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공짜로 뿌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살만한 농민들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한 게 뭐였냐면 결코 아일랜드 내에서의 전체 소출이 적지 않았어요. 아일랜드인들이 대기근으로 힘들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이 길렀던 밀과 각종 옥수수 이런 건 영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구제하려고 곡물을 실은 선박이 한 척 아일랜드에 입항하면 아일랜드산 곡물을 적재한 선박 5척이 항구를 빠져나가는 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대기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까지 가서 본인이 심지어 집까지 잃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볼장 다 본 거야. 그냥 고향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민선의 위생 환경도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던 약 한 110만에서 150만 정도의 이민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배 안에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배 안에서 죽지 않고 미국으로 피난을 간 아일랜드 이민자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일거리를 찾았는데 미국 내에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에서 이 아일랜드인들을 하얀 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상점이나 가게, 식당 같은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개와 흑인과 아일랜드인은 출입 금지. No Irish, no black, no dog.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 취급을 받으면서 홀대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푼돈을 받고 어떻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될 것 같았던 감자 역병은 7년 뒤인 1851년에 막을 내렸고 아일랜드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1845년에 인구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인구는 한 800만 정도가 됐어요. 심지어 이 800만도 감자 덕분에 올라간 거예요. 이 당시에 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감자 때문에. 근데 이 대기근이 끝난 뒤인 7년 뒤에, 그러니까 1851년에는 인구가 600만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만은 굶주림, 이질, 티푸스, 콜레라 같은 질병으로 죽었고 한 100에서 150만 명은 이민을 갔죠. 그렇게 이 아일랜드의 인구수는 점점점 줄게 됩니다. 이 대기근이 19세기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이후에도 아일랜드인들의 해외 이주는 계속돼서 1900년대 중반쯤에는 아일랜드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400만 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후 이러한 영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아일랜드인들 사이에 계속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굶어 죽어도 영국인들은 우리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자연재해로 시작했는데 인재에 가까운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까지 수탈을 하지 않았으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밀이랑 옥수수 재배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 이렇게 아일랜드인들의 영국인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1949년에 아일랜드는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이 된 거죠. 물론 일부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대기근에서 파생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요. 이후에 이 1879년에 또다시 감자 농사가 흉작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기근이 온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수입한 값싼 옥수수가 온갖 곡물들의 값을 크게 떨어뜨리고 이거랑 같이 곡물을 재배하는 소작인들의 수입도 줄었던 거죠. 아일랜드의 농장을 소유한 지주들 중에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악착같이 소작료를 걷어갔단 말이에요. 너네들 이거 곡물값이 떨어지는 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돈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인들이 참다 못해서 토지 연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낮춰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보이콧 대위는 이 소작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다른 지역의 농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줄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위운동을 전개를 하게 돼요. 지주랑 소작인들은 점점점 이제 갈등을 빚어갔고 이 갈등이 점점 더 폭력적인 양상을 띠어갑니다. 그래서 이 연맹들이 소작인 연맹이 여러 가지 전술을 펼쳤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지역의 주민 모두가 소작인을 내쫓은 보이콧 농장의 추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보이콧이 오잖아? 그러면 물건을 팔지도 않아요. 저희 안 팔아요. 보이콧이요? 안 팔아요.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이콧은 지역 사회에서 아예 배척당하게 된 거죠. 이러한 대처 방안은 토지연맹이 제안한 건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으로 소작인들이 지주들에게 집단으로 대항한 토지전쟁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1879년부터 1882년까지 계속됐고 결국 1881년에 발효된 토지법이 소작인들의 삶을 엄청나게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당한 보이콧에서 따와서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분야 등등에서 부당한 행위에 맞서 집단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보이콧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악마의 식물인 감자와 아일랜드 대기근 그리고 짤막한 상식 보이콧까지 아주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다들 오늘 들어주느라 고생했어요.